네, 시종일관 출발 전략 시간입니다. 오늘자 출발 상황 봤습니다. 이제 전략 세우도록 합니다. 18분가량 오늘 흘렀는데요. 예, 김진표 대표님.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출발했는데 역시 시세가 좀 뻗어나가지는 못하는데요.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18대 새로운 정권이 또 진입을 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한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들도 생성이 될 수 있고, 또 추가적으로 본다면 이제 여기서 조금만 더 밀어준다면 다시 한 번 더 정고점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도 한데 약간은 아쉽긴 합니다. 하지만은 지금 이제 약보합권 전환이 되어 있고 철강 금속 업종이나 화학 업종 그리고 운수 장비 업종에 대해서 매도가 전개가 된다고 해서 이것이 다시 한 번 더 고점을 형성했다, 그렇게 좀 판단하기보다는 일단은 숨고르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의 경우에도 일단은 위에 꼬리를 만들고 밀려났던 그런 모습들도 있긴 합니다. 그러기에 따른 부담감들도 작용을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본다면 저항대에 진입을 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수급적인 공방들이 예상이 되고 있고, 여기서 수급적인 상황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들고 있는데요. 일단 차트를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주간 차트를 보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저항대에 진입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과거에 저항대였던 지지 라인이었던 부분이 지금 현재 저항 라인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는 이러한 과거의 전통적인 저항대에 진입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서 기존에 꾸준히 매수했던 부분들이 강하게 매수를 해준다면 돌파도 가능했겠지만, 일단은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하고 있고 공방이 나타나는 과정이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저점이 계속적으로 상승을 했다는 부분,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조금만 숨고르기가 나타난다면 재차 상승을 시도할 수 있는 그러한 여력들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현재 모습은 일단 고점을 찍었다라기 판단보다는 조금 더 살펴보는 그러한 모습들이 낫다고 볼 수 있겠고요. 지난주의 경우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주 중반 이후에 화끈한 플레이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이번 주 초반의 경우에는 쉬어가는 모습이긴 하지만 중반까지는 한번 수급적인 상황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들고 있고요. 일단은 주봉상에 갇혀있는, 과거의 전통적인 저항대에 갇혀있는 그런 모습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선판단한 필요 없이 일단 포트폴리오를 계속 유지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수급적인 상황들을 본다면 그동안의 매수세를 유입을 시켰던 상황이었죠. 외국인 그리고 지금 현재 연기금, 이러한 부분들이 오늘의 경우에는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에는 200억 넘는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고요. 연기금의 경우에는 다소 관망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긴 하지만은 일단은 그동안에 꾸준한 순매수를 보였던 외국인과 연기금의 매수세가 둔화되었다는 점, 그리고 매도 전환되었다는 점, 그리고 프로그램상에서도 차익, 비차익 쪽에서의 매도가 전개가 되고 있다는 점이 일단 수급적 공백과 공방 과정에서의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결국은 지속적인 매수 세력이 다소 관망을 하고 있는 그러한 흐름이 됩니다. 일단 저항대를 돌파할지 안 할지 한번 체크를 해보자,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는 그대로 유지를 하자. 다만 화학업종, 기계업종, 운수장구업종 그리고 보험업종군들이 상대적 두각을 나타내고 있죠. 일간 차트상에서는 21동 평균선 살짝 돌파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대형주들이 약 다소 공방을 나타내는 과정에서는 이러한 종목군들이 상대적 두각을 보이고 단기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주 중반까지는 외국인들과 기관의 수급적인 상황은 체크를 하되, 저평가 중소형주들, 특히 앞서 말씀드렸던 화학, 기계, 운수, 창고, 보험업종군들에 대해서 단기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좋다. 대신에 네, 주 중반 이후의 대형주에 대해서 한번 재점검을 해보자,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평가 중소형주 중심으로 대응 전략 주셨습니다. 박세진 연구원은 어느 쪽 좋게 보시나요? 예, 저 거래소 시장과 비슷한 투자 전략 제시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방향성이 명확한 모습을 많이 확인을 시켜주고 있는데요. 2월 마지막 주 다다른 시점에서 한 달 동안 지난 코스닥 시장을 돌이켜보면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이번 달 들어서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우는 모습을 확인시켜 줬습니다. 일단 신고가를 경신한 대다수 종목들이 전기전자 업종들인데, 언급드렸었던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개최 관련 이벤트들이라 라든지 아니면은 다음 달 공개를 앞둔 삼성의 차기 전략 스마트폰인 갤럭시 S4 공개 일정에 따른 부품 업체들의 수혜가 좀 강하게 진행됐던 부분이 있었고, 그 외에도 AMOLED나 LED 업종 등이 좀 강하게 상승하면서 모든 업종들에서 전반적으로 고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오히려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같은 시장에서 굉장히 종목 선정에 어려움이 많을 수가 있는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종목 간 변동성이 굉장히 확대되어 있는 상황에서 신고가 갱신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밸류에이션 부담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장에서 그 중소형주, 특히 코스닥 업종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접근 방법을 가지고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 됐고요. 그런 측면에서 한 가지 제시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제 예측보다는 확인하고 대응하자라는 투자 전략입니다. 그럼 어떤 부분을 확인을 하고 대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냐를 생각을 해보면 단연 실적이죠. 과거부터 코스닥 시장이 거래소 시장에 비해서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흐름이 오히려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가 진행이 되게 되면 오히려 재료 소진으로 그동안 이끌었었던 주가 견인의 탄력을 좀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오히려 코스닥 시장에 위치한 중소형주들은 실적 발표 이후에 오히려 누적 수익률이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모습을 패턴적인 모습으로 확인을 시켜준 적이 있었거든요. 네. 지금까지 한 44% 정도의 코스닥 기업이 실적 발표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투자 아이디어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은 남은 최근에 실적 발표를 진행한 기업 중에 영업이익 증가율이 큰 폭으로 지난 분기 대비해서 상승을 했거나, 아니면 흑자 전환을 강하게 진행한 종목들이 오히려 지금부터는 강한 수익률을 보여줄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준비한 표를 잠깐 살펴보시면요. 최근에 실적 발표를 한 업체들 중에서 영업이익 증가폭이 상당히 큰 업체들을 정리한 표입니다. 이 중에서 최근에 매기가 집중되고 있는 IT 업종들을 좀 집중적으로 보자면 눈에 띄는 종목들 좀 나오고 있죠. 인프라웨어와 아모텍, LB세미콘, 옵트론텍 등의 종목들은 최근에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지만, 과거의 패턴상 지금부터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을 좀 앞두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대응의 기회는 남아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잠시 해보면 아무래도 정보의 불확실성 때문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거래소 기업에 비해서 코스닥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실적 추정에 대한 근거가 상대적으로 정보력이 약하기 때문에 실적 발표 이후에 호실적이 서프라이즈로 시장에서 인식되는 경우가 많고요. 이런 부분들이 앞서 말씀드린 이번 실적 발표를 진행한 업체들의 특히 영업이익 증가율이 큰 업체들의 대한 대응을 조금 더 논리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출발 전략까지 두 분 함께 했습니다. 이노비전 김진표 대표, 동양증권 박세진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